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초록초록한 마을버스를 연상하면 딱 떠오르는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바로 25인승 버스의 대명사 현대자동차의 카운티입니다. 1998년 3월에 출시된 카운티는 이카운티, 뉴카운티를 거치며 14년간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형 및 준준형 버스였습니다. 버스치고는 골목골목을 누릴 수 있는 아담한 사이즈 덕분에 마을버스는 물론 셔틀버스, 통학버스, 군용버스 등 12명 이상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는 정말 많은 곳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카운티가 전기차 모델인 카운티 EV로 재탄생하여 2018년 평창올림픽에 시범 운행하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으며 2019년 현대 상용차 트럭 앤 버스 비즈니스 페어에서 카운티 일렉트릭, 즉 전기버스로서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현대자동차 공식 유튜브를 통해 카운티 뉴 브리즈란 이름으로 곧 출시할 것을 알렸으며 2020년 6월 25일 평창동 일대를 주행하는 노선버스로 투입되어 세상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저는 6월 25일 새벽에 평창동에 도착해서 직접 요금을 내고 카운티 뉴 브리즈를 탑승해보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탑승 소감 및 연비 효율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카운티 EV, 카운티 뉴 브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배터리 용량과 주행 가능 거리겠죠. 카운티 뉴 브리즈는 코나 일렉트릭과 동일한 64kWh를 적용한 모델과 128kWh를 적용한 모델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보면 총 4개의 배터리 셀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각 32kWh의 셀을 적용할 수 있어 두 가지 모델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64kWh를 적용한 모델은 주행거리가 120km 내외이며 128kWh를 적용한 모델은 250km라고 합니다. 뭐야 300km도 못 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카운티 뉴 브리즈는 주로 마을버스나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300km 이상의 주행거리는 큰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주행거리를 위해 더 많은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차량 무게도 무거워질 뿐더러 차량 가격 역시 상승 요인이 되겠죠. 평창동에 첫 투입된 카운티 뉴 브리즈의 노선길을 살펴보면 각 7.5km와 6.7km로 10km가 넘지 않습니다. 120km를 갈 수 있는 64kWh의 모델을 적용한다고 해도 18회 정도 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주행과 잦은 멈춤, 그리고 언덕 구간을 자주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특성상 전기차의 회생제동에 최적화될 것이며 코나 일렉트릭과 같은 150kW 모터를 적용한 204마력의 40토크의 힘은 더할 나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부 디자인을 보면 기존 카운티 시리즈에 비해 더 각이 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면의 경우 라이트 배열이 세로 배열로 변경되었고 면발광 LED 포지셔닝 램프와 프로젝션 안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함께 범퍼도 새롭게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뭉툭하고 투박한 테일램프가 있었던 후면은 세로형 테일램프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 모델의 경우 양문형 후방 비상문이 있어서 비상 탈출에 용이하고 짐 실기도 편하기도 합니다. 카운티 뉴 브리즈가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실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엔진이 없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1열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불룩하게 솟아있던 엔진 터널이 사라지게 되면서 쾌적한 공간과 함께 소음도 사라졌습니다. 기존의 버스들은 투박한 스티어링 휠과 투박한 버튼, 그리고 문 열어주는 버튼에 늘 모나미 볼펜을 꽂아서 사용하던 버스 운전석이 연상됐는데요. 카운티 뉴 브리즈의 운전석은 일반 승용 차량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일반 현대자동차 차량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세련되었고 전기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아래 달랑달랑 거렸던 키가 없어졌습니다. 무려 스마트 키에 스마트 시동 버튼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버튼식 전자동 자동 변속기입니다. 기존 마을버스들, 특히 수동버스는 기사님이 클러치를 밟는 타이밍이 모든 승객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끄럽고 거시기 했는데 이젠 드라이브 버튼인 D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친환경차 전용 디지털 클러스터가 탑재된 것도 놀라운 변화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80년대 차량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차량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기되었고, 실제 제가 탑승해서 기사님 뒤에 앉아서 유심히 봤는데 주행 가능 정보라든지 회생 제동이 작동되는 모습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나미 볼펜이 꽂아져 있던 스위치들은 사라졌고, 컬러 커버링이 적용된 열선과 통풍이 가능한 시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사님들이 운전하기 편해진다는 것은 곧 승객들도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개선으로 보여집니다. 승객들의 편의성도 좋아졌습니다. 일명 중문이라고 불리는 승객 탑승문에 초음파 센서를 설치해서 승하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문에 신체 일부나 가방이 끼는 경우 터치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문이 열림과 동시에 경보가 울린다고 합니다. 문이 열리게 되면 악셀 인터럭 장치로 인해 차량이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 주행 중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니 승하차로 인한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어린이 버스 전용으로 나온 카운티 뉴 브리즈는 가장 보호받아야 될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우선 동급 최대 사이즈의 어린 시트를 적용했는데요. 등받이와 높이, 시트폭, 쿠션폭은 물론 쿠션의 깊이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높은 등받이는 혹시나 발생할 사고나 급정지 시 어린이들의 머리를 보호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암레스트도 역시 다치는 것을 최소화해 준다고 합니다. 고정식 ELR 벨트를 적용해서 안전벨트 시 복부의 압박감을 줄여 갑갑해서 벨트를 하기 싫어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카운티 뉴 브리즈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마을버스형과 어린이 버스형 두 가지 모델을 출시한 만큼 안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개선했습니다. 유공합 타입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해 페달감을 높임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브레이크 마찰제도 변경하고 디스크 로터도 두껍게 한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해서 제동력 향상은 물론 소음과 떨림도 적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자식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도 적용해서 승객이나 짐을 실어 중량이 변하더라도 동일한 감속과 제동 성능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또 VDC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도입해 급제동이나 급커브 시 차량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게 해줘 승객들의 안전을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라면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VESS 가장 엔진 사운드를 통해 조용한 전기차를 보행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뀐 카운티 뉴 브리즈를 제가 직접 몰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탑승을 해보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버스 노선에 투입된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대략 50분이 걸려 도착했는데요. 버스 종점인 평창 파출소 앞에는 평창동 정기 시내버스 개통이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대가 높고 골목골목이 많은 평창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구청장님이 해결해 주신 모양입니다. 카운티 뉴 브리즈가 투입된 노선 중 하나인 8003번은 평창동 일대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노선버스 투입을 통한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가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노선은 평창 파출소를 기점으로 평창동 구석구석을 한 바퀴 순환하는 방식입니다. 버스를 탈 수 있는 평창 주민센터 앞에 도착하니 8003번이 9분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뭔가 설레이는 기분을 감출 수 없네요. 사실 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특히 마을버스 탈 일은 더더욱 없는데 오랜만에 마을버스, 그것도 국내 최초로 투입된 카운티 뉴 브리즈를 타본다니까 매우 기쁩니다. 9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곧 도착이라는 메시지가 뜸과 동시에 소리 없이 8003번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탑승하자마자 뒷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마을버스라고 하면은 그 엄청난 디젤 엔진 굉음이 들리는 버스라고 30년을 넘게 알고 살아왔는데 제 차 코나 일렉트릭처럼 스르륵 조용하게 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실내도 더 쾌적하고 넓어 보였습니다. 운전석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봐왔던 것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사님과 가장 가까운 뒷자리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계기판이나 다양한 버튼들 그리고 운전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더라고요.
우선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통풍 시트에 들어온 저 불빛. 그렇죠. 남자라면 여름엔 무조건 통풍 시트 3단계죠. 계기판도 슬쩍 봤는데 출발할 때 91%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8003번의 노선은 6.7km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주행 가는 거리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릴 때 한 번 더 체크해 보기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북악 스카이웨이의 야경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갔었기 때문에 이 버스의 노선은 많은 길이 익숙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르막길과 좁은 길가에 불법 주차가 난무하는 길이죠. 우선 일반 버스였다면 수동으로 1단 기어 넣는 터덩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엔진 소음이 울려 퍼질 만한 가파른 오르막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스무스하고 편안하게 이동합니다. 사실 전기차를 매일 타는 저로서는 뭐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 전기차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더 확실히 체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제 뒤에 이 노선을 원래 운영하던 종로 06번 마을버스를 늘 타시던 할머니께서 이 차 전기차인가요? 너무 조용하고 편하고 좋다라는 감탄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 차가 생긴 이후로 가끔 마을버스를 타면 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편인데 서스펜션의 느낌이나 주행감이 편안하고 좋아서 멀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기판을 슬쩍슬쩍 보고 있는데 오토로 된 회생제동이 아주 잘 개입되어서 정차할 때 매우 부드러웠고요.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회생제동 3단계가 개입되면서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서 큰 시내 도로에 진입했을 때는 길이 좋아지니까 확실히 더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리기 직전에 확인한 계기판에서 배터리 용량은 88%였습니다. 91%에서 6.7km를 운행하고 3%를 썼으니 1%당 대략 2.2km를 간 셈이네요. 128kW의 배터리 용량으로는 250km 정도 간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88%에서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했는데 135km더라고요. 이 버스는 64kWh의 배터리를 가진 모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주행 코스 한 바퀴를 돌아본 탑승 후기 총편은 구간이 짧고 정체 구간이 많으며 특히나 높은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의 카운티 뉴 브리지를 비롯한 전기버스는 기존의 마을버스 대비 많은 장점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탑승객에는 조용하고 냄새 없는 깨끗한 마을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는 길에 사는 주민들은 시끄러운 디젤 엔진 소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운티 뉴 브리지에서 내리고 종점에 나란히 서 있는 두 버스가 있길래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앞쪽에 있는 버스가 카운티 뉴 브리지인 8003번이고 뒤에 있는 버스가 기존에 비슷한 코스를 주행했던 카운티 디럭스 모델의 종로 06입니다. 확실히 카운티 디럭스에 비해 더 크고 각진 카운티 뉴 브리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로 06번을 더 자세히 보려고 길을 건너서 가까이 갔는데 순간 디젤 특유의 매연 냄새가 코를 확 찌르더라고요. 이래서 전기버스가 필요하구나라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던 순간이었습니다. 일반 승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것보다 매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수단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것은 더 많은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버스 회사에 카운티 뉴 브리지와 같은 전기버스가 보급되어서 많은 분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